내가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그거를 나중에 팔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원금을 까먹으면서 불안하게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익숙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택역 모기지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경제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걸로 평생 대출을 갚고 나중에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 집 한 채만 딱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풍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거든요. 또 다른 배경으로 또 보면은 또 너무 많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주택을 다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그게 또 부동산 가격에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장치로서 영모기지론 같은 것들이 집을 맡겨놓고 연금처럼 타쓰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문화인류학적으로 한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근을 잘못 넘기면은 한 종족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근 같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대가 좀 다른 데다가 왔다 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혹시나 하나의 종자가 크게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종자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현대에서도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산업 분야를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문화들은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기근을 넘기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젓갈과 김치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 또 이러한 기법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의 농부들이 돼지를 키운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돼지한테 먹이면서 키우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오면은 그 돼지를 도살해서 식량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 원시 사회 때 식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돈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환금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은행에다가 매달 대출금을 갚는 거는 과거에 돼지를 키우면서 남는 음식들, 식량들을 조금씩 먹이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돼지하고 아파트는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사촌지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발달을 해서 굳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서도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을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집을 팔지 않고선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계속해서 연금을 타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그 원금을 까먹으면서 생활하는 거는 마치 돼지를 잡은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면은 이 영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닭을 키우면서 계속 달걀을 먹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이 넘지 않을 때에만 주택연금 상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2억이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영모기지론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다 12억이 초과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따라서 이 영모기지론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은 대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집을 팔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갖고서 사업을 하자니 본인이 해오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있죠. 네,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금융 시스템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12억 이하의 주택은 하나은행의 다른 영모기지론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연금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점점 인간의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를 것이고 이렇게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모기지론이 딱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러면 되게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은 종신형입니다. 100세가 넘어가도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정신건강학회에서 자주 참조되는 홀름스와 라헤의 스트레스 척도에 의하면 인생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은 스트레스 점수로 수치화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전학과도 같은 학교 조건의 변화는 20점, 거주지 이전은 20점, 사회적 환경 변화는 18점, 가족이나 친구 관계 변화는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학과도 같이 환경이 바뀌는 그런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자녀집으로 이사했을 때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 상실이 심혈관 질환, 치매, 사망률 증가와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에게 이사는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미 딱 만들어져 있던 사회적으로 안전한 관계들, 이런 환경들, 맨날 가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맨날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더욱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드시면은 이사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요. 그냥 익숙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사하지 않고 본인이 사시던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특히나 배우자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집에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연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필요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는 거가 내 집 연금 같은 시스템인 거죠. 이러한 금융 상품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굳이 내가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거를 나중에 팔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원금을 까먹으면서 불안하게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사시던 곳에서 그거를 맡기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심지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배우자도 그 집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신형 프로그램을 계속 쓴다면은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세대들은 다 이런 걱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나은행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한 20억 정도 된다면은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에 맡겼을 때 매달 얼마 정도를 받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KB 시세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가입 시 기본형 월 328만 원, 강화형 월 361만 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이 72세에 가입했을 땐 좀 올라가네요. 기본형은 월 461만 원, 강화형이 월 515만 원. 그러니까 내가 좀 젊은 나이에 이거를 신청할수록 월 나오는 액수가 조금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는데요. 50대 가구가 은퇴한 후에 부부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필요한 게 약 3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했던 거가 실버타운으로 입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본인 집을 임대를 해놓고서 실버타운에서 거주하실 때 그럴 때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가입 후에 실버타운 입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가능하고요. 본인 집을. 근데 이미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실버타운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죠. 중간에 집값이 오르면은 연금이 또 올라가는가 금액 확정형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액 변동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 사후에 상승된 집값 기준으로 정산해서 잔액이 지정 권리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2억짜리 집이었는데 그거가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게 한 18억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6억 정도의 차액이 나중에 유산 상속하시는 분한테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